거창한 훈련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N, 영어 알파벳 N 발음을 해보세요. 그럼 혀 끝이 앞니 뒤쪽 입 천장에 살짝 닿죠. 거기가 혀의 집입니다. 혀야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 좀 있어라 하고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는 연습, 그리고 입술은 꾹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 이것만 하셔도 수백만 원짜리 교정장치 끼는 것만큼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TV 볼 때, 운전할 때 무조건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앞니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거나 입이 점점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걱정되시면서 검색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면 원장님 저 늙어서 잇몸이 무너졌나 봐요 하면서 한숨부터 푹푹 쉬시거든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탱탱하던 피부에 주름 생기는 것도 서러운데 멀쩡하던 치아까지 듬성듬성 벌어지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치아가 벌어지고 틀어지고 있다는 것,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잇몸과 뼈세포가 아직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죽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힘을 주면 반응하고 움직이는 아주 생명력 넘치는 조직입니다. 단지 그 에너지가 지금 나쁜 습관이라는 놈을 만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치아는 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 나쁜 습관을 딱 끊어내면 더 벌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백만 원짜리 교정 비용을 아껴드리고 나중에 임플란트 할 일을 막아드리는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 얘기 딱 10분만 들어보세요. 희망적인 이야기는 드렸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왜 20대 때는 멀쩡하던 치아가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벌어지고 뻗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잇몸에 버티는 힘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잇몸뼈가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 바닥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물렁물렁한 진흙 바닥으로 변해갑니다. 잇몸의 탄력이 떨어지고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잇몸은 물렁해졌는데 치아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끄떡없던 나무가 이제는 쑥쑥 뽑히고 옆으로 쓰러지겠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치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범인을 잡지 않으면 나중엔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됩니다. 그때는 저 같은 교정의사를 찾아와서 큰 돈 쓰셔야 돼요. 저는 돈 벌어서 좋지만 여러분은 속 쓰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잡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을 일으키는 범인부터 체포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입안에 살고 있는 혀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평소에는 밥 먹게 도와주고 말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이지만 잘못 쓰면 치아 파괴자가 됩니다. 지금 가만히 계실 때 혀가 어디에 있나 한번 느껴보세요. 혹시 혀 끝이 위아래 앞니 사이를 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침 삼킬 때 혀를 쭉 내밀면서 앞니를 툭툭 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치아를 교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방향으로요. 혀가 치아를 미는 힘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약 500g 정도 힘을 쓴다고 해요. 우리가 치과에서 교정할 때 철사로 당기는 힘이 겨우 50g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려 10배나 센 힘으로 하루에 침을 2000번 삼키면서 앞니를 밖으로 뻥뻥 차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잇몸 약해진 중년의 치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치아가 벌어지고 튀어나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습관인 구호, 입으로 숨 쉬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최악입니다.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요, 입술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치아는 안에서는 혀가 밀고 밖에서는 입술이 막아주면서 균형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입을 벌리면 울타리가 사라지죠. 안에서 혀는 계속 밀어내죠. 치아들이 와 해방이다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얼굴은 길어지고 입은 튀어나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창한 훈련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N, 영어 알파벳 N 발음을 해보세요. 그럼 혀 끝이 앞니 뒤쪽 입 천장에 살짝 닿죠. 거기가 혀의 집입니다.
혀야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 좀 있어라 하고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는 연습, 그리고 입술은 꾹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연습, 이것만 하셔도 수백만 원짜리 교정장치 끼는 것만큼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TV 볼 때, 운전할 때 무조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며 잔소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다른 치과에 가서 어금니 충치 때문에 너무 썩어서 치아를 뺐어요. 제가 친구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야, 거기 임플란트 하든지 해서 좀 빨리 좀 채워 넣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몇 번을 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따 원준아, 어차피 안 보이는 어금니인데 뭐하러 비싼 돈 들이냐, 밥 먹는데 지장 없다, 그냥 살란다 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3년 뒤에 이 친구가 치과에 왔는데요. 제가 엑스레이 찍어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빠진 공간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뒤에 있던 어금니는 빈 공간으로 도미노처럼 앞으로 쓰러지고, 위에 있던 맞물리는 치아는 아래로 솟구쳐 내려와서 치열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치아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명이 빠지니까 옆에 애들이 중심을 꼭 쓸리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 어떻게 됐냐고요? 임플란트 하나면 100만 원대에 끝날 걸 쓰러진 치아 세우려고 전체 교정하고, 내려온 치아 그거 못 올리거든요. 신경치료해서 씌우고 임플란트 심고 비용은 몇 배나 들고 시간은 2년 넘게 걸렸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네 말 들을 걸 그랬다 면서 후회하더라고요. 방치도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이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치열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눈치채셨지만 이게 세 번째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쁜 습관, 바로 이 가리와 이 악물기인데요. 이건 스트레스랑 관련이 깊은데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인데요. 저도 있습니다. 병원 일로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턱이 너무 뻐근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어제 잘 때 이 갈더라 탱크 지나가는 줄 알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치과의사라는 사람이 자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씹는 힘이 한 6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밤에 무의식 중에 이 갈거나 악물 때는 그 힘의 2배, 3배가 가해집니다. 거의 100kg이 넘는 쌀가마니를 치아에 올려놓고 밤새 비비고 지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치아가 흔들리고 틈이 벌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멀쩡한 치아가 견딜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턱이 안 좋을 때는 스플린트라고 하는 마우스 가드 장치를 끼고 잡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죠. 대신 그 스트레스가 내 소중한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게 보호 장비는 갖추자 이겁니다. 저도 끼고 잡니다. 불편해도 낍니다. 왜? 내 치아는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도 자고 일어났는데 턱이 뻐근하다, 치아가 벌어지는 것 같다, 참지 마시고 오세요. 의사인 저도 관리 받는데 여러분도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미 습관 때문에 앞니 벌어졌는데 어떡하지? 어금니 뺀 지 좀 됐는데 쓰러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치과 가려니까 고민되시죠? 교정 전문 치과 가면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는 딴 데 가라고 하지 않을까? 일반 치과 가면 교정은 잘 모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치과 교정과 전문의면서 동시에 통합치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둘 다 땄습니다. 자랑하려고 딴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을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 돌리기 싫어서 제가 다 책임지고 싶어서 공부한 겁니다. 습관 때문에 이가 벌어졌으면 교정으로 다시 예쁘게 모으면 됩니다. 이가 빠져서 쓰러졌으면 교정으로 세우고 튼튼한 임플란트 심어드리면 됩니다. 이가라서 치아가 깨졌으면 씌우고 보호장치 만들어드리면 됩니다. 저는 단순히 치아 배열만 맞추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까지 찾아서 근본적으로 고쳐드리고 잇몸부터 충치, 교정까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서 관리해드리는 치아 주치입니다. 단순히 습관을 고치지 않고 치료만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미 벌어졌는데 어쩌겠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맛있는 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날이 50년은 더 남았습니다.
남은 50년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쁜 습관 4가지, 혀 내밀기, 입으로 숨쉬기, 빈치아 방치하기, 이 악물기, 이것만 오늘 당장 멈추셔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을 버신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미소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혼자서 습관 고치기 힘들거나 이미 벌어진 치아 때문에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 고쳐드리고 잃어버린 자신감까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정 이원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